중국 경제부총리 류허가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문 서명을 위해서인데 이번 합의의 의미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네, 우리가 이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날이 이제 15일입니다. 그 전후로 그날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류허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배경 짚어봐야겠네요. 경기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중국의 류허 총리가 전격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미국으로 이제 서명을 하러 가기 전에 뭔가 딜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할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즉 그냥 그 양측에 대조하는 번역 작업 외에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그래서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이제 서명을 하지만 그 직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서명 기한에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명 기간을 확답하지 못하는 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특유의 협상가로서의 기질, 즉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 조항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툭 던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이 1차 합의를 미국이 하게 된 배경이 무역 그 전쟁을 성공리에 끝냈다가 아니라 1차 합의, 즉 봉합을 하는 수준으로 트럼프에게 걸려있던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 12월에 사실 미국의 소비자에게 직격탄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걸 유예하는 방식으로 자충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는 너무 급하게 15일에 반드시 서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5일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이게 정말 완전히 파행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두면서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15일에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오하이오에서 그 지방방송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합의되어 있는 이 사항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합의, 즉 기술 패권의 다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국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가 자본주의식으로 그 기업과 정부가 야합하듯이 몇몇 개 기업을 밀어주는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보이는 그런 중국의 관행을 좀 깨는 것은 이제 2차 합의로 밀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1단계 합의에서는 중국이 이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단계 합의에서의 승자를 좀 고려해 보자면 미국 측인가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 세계 맹주, 경제 맹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빼어든 칼에 비해서 좀 미미한 성과인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게 하듯이 혹은 북한에게 하듯이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보고 기술 전쟁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나 그런 보조금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기술 특허에 자국 기업을 위해서 기술을 약탈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못 짓고 합의를 하느냐는 불만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중국이 조금 더 실리적으로는 잠시 이번 협상에선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앞으로 이걸 끝낸 것이 아니라 2차 협상으로 가면서 진짜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중국이 승리한 것은 절대 아니고 중국 안에서도 사실은 시진핑의 입지가 굉장히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밀렸다는 것 때문에 약화되어 있고요. 이 논쟁을 이끌었던 이 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부총리, 시진핑의 경제 책사 류허의 약간 좀 퇴진설 혹은 실각설도 나오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도 승리한 건 아니다. 근데 지금 협상에서는 1차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기를 가져간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국과 잘 해결이 돼야지 대선에 대한 그 가능성도 커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일의 그 배경은 대선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 어떤
어떤 것일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 네. 미국 전체의 기조 변화, 즉 자유무역 시스템을 끌고 온 2000년대 초반 이 10년 이상의 이 행보가 네. 실패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에서 시작이 되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고 네. 또 그 선별적으로 중국과 같이 이렇게 자유무역으로 끌고 오면 이 민주화 되어가고 이 자유시장 경제의 좀 동반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던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이런 반성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는 협상의 그런 스케줄을 자기의 대선에 맞추고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체 흐름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미국 전체가 중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안 기술 되겠다. 패권에서 네. 예, 중국을 공정한 기술의 경쟁자 상대국으로 세울 때까지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선까지도 이 합의를 계속해서 끌어갈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대선 이후까지 네. 사실은 10년 정도 걸리는 10년이요? 굉장히 긴,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우리도 뭐 급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패권 다툼으로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이후의 먹거리 관련이 네. 있고 사실은 글로벌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 경제에서의 헤지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1, 2년 안에 트럼프가 나간다고 해서 쉽게 끝날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 다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억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바로 목밑까지 턱끝까지 왔기 때문에 제칠 수 있다라는 그 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지금 아니면 아마 중국이 더 커버렸으면 손을 네. 못 빠졌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요, 이 합의를 완전히 깰 수가 없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도 좀 애매모호해요. 보니까 홍콩 시위도 장기화되고 있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재선되면서 네. 난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시도 뭔가 미중 관계에서의 타결책을 노리지 않을까요? 예, 사실 홍콩 사태라든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후방에서 이제 미국이 좀 지원을 해줬다든지 네. 이번 대만에서도 이렇게 차잉원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한 배경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 글로벌 지역 이 경제 구도를 경쟁 구도를 바꾸면서 이 대만이 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차잉원 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국양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에 쉽게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미국이 이제 대만을 통해서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대만이 그렇게 나섬으로써 지난 홍콩에 이어서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1단계 합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증시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받아들이는 느낌이거든요. 수혜 기업이 있을지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수혜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서 1차적이든 어쨌든 타결이 되면서 지난 2년간 질질 끌고 왔던 굉장히 이 모호한 것이 약간 좀 거쳐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의 1차 타결은 특히 IT 기업들로 미국에서 이 화웨이나 이런 기술 기업들과 경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던 이런 우리 IT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시장을 중국이 잃어버리는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 먹잇감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 앞에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이 시장에서의 어떤 재편성, 이 시장 점유율의 재편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이익이 되고 또한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기술 패권 다툼으로 진행되면서는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새로운 재편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다가 이 부품 소재를 공급할 것인가를 새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상쇄되는 효과로는 우리한테 이길지 손해일지 모르지만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다. 특히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기업하고 IT 기업들, IT 장비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들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IT 기술 장비 업종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